회계를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 몫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께서 하셔야 될 몫은 회계학 책을 보면 되게 용어들이 되게 낯설어서 회계학에 이제 좀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낯선 용어들을 좀 친해지는 방법, 반복은 너무 이제 좀 너무 뻔한 답인 것 같고 반복 말고 혹시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처음 보는 학문이고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매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듣자마자 반복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반복이 아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회계 용어 같은 경우는 처음 보고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실생활에서 어떤 영역에 적용이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생각을 할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분명 국어로 쓰였고 이게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로 쓰여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회계를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 몫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께서 하셔야 될 몫은 반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용어라는 거죠. 영단어 외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영단어인데 그거 외우려고 여러분들 막 깜지를 만들기도 하고 계속 보고 지하철에 막 영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낯서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처음에 낯선 단어들도 나중에는 친숙하게 그리고 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회독수를 최대 몇 회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회계학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5과목 혹은 7급 같은 경우는 7과목 그 이상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회독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정해진 회독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누구는 2번 봐도 충분히 습득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10번 봐도 습득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회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대신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에 맞는 회독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회독을 할 때는요.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보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회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는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더 이상 모르는 내용이 없을 때까지 회독수를 무한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회독수를 무한히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요. 얇은 요약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공무원 회계학에 비해서 적으면 5배, 많으면 분량이 한 10배 정도 돼요. 그 방대한 회계사 시험 회계학 분량을요 100페이지 미만으로 줄여버렸어요. 제가 아는 부분들은 빼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계산 문제 풀이법만 한 유형별로 한 페이지 정도로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확 줄인 다음에 그 요약 노트를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수강생들 4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로 회독을 하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회독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험 마지막에는요 그 요약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중에 그렇게 잘 요약된 회계학 요약 노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작 중입니다. 150페이지 분량으로 공무원 회계학 출제 범위에서 제가 다루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 요약 노트를 가지고 무한히
계속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 심화서로 보시는 다른 수험생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회독수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몇 개년치 정도를 푸는 게 적절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기본서 그리고 심화서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10개년치 기출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따라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10개년치 문제들을 다 풀게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시험 직전에 또 기출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옛날 문제는 안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문제들은 완전히 다른 법을 기준으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안 푸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문제들만 기본 심화서에 이미 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라는 기준서, 두 개의 기준서가 완전히 새로 도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두 개 기준서가 저희 공무원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서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서들,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현행 기준서를 갖고 풀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문제 원형을 여러분들께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받아서 푸실 때는 18년도부터 푸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18년도부터 올해 2021년도까지 총 4개년치의 기출문제들만 연도별로 다 모아서 그 연도별 기출문제 원형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교재도 출간을 하고 강의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도 같이 푸시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10세트 이상 푸시게 될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16세트의 기출문제 그리고 10세트 이상의 모의고사를 푸신다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회계학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혹시? 근데 이제 제가 수험생 때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법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회계학과 세법 모두 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범위를 줄여서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넘기시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 회계학 같은 경우는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편차가 큰 것이 아니라 주로 출제되는 출제 유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회계학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패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많은 패턴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패턴들만 모아서 또 100개 패턴 회계학이라는 강좌 그리고 교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그리고 뒤에 있는 패턴 회계학까지 따라오시면서 중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 중요 주제를 열심히 숙달하셔가지고 시험 현장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상태까지 체화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회계학 1년 안에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